하지만 잠재의식에서의 삶은 지식과 방법론 같은 것이 아니에요.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현실을 누리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알고 있다라는 감각 자체일 겁니다. 안녕하세요. 57층 한강부입니다. 요즘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. 그 중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57층 광장이라는 소통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지금까지는 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으로 채널을 이어왔다면 57층 광장은 말 그대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 순서로 최근에 달린 댓글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면서 57층 광장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. 변화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현실에서 오는 불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57층 광장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. 불안이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.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,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,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반응한 결과가 바로 불안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는 표현,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바로 핵심입니다.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 역시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하지만 현재 나의 현실은 도무지 개척로가 보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기에 불안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.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나의 무의식, 잠재의식에서는 이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걸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나의 5차원 세계에서는 이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. 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의식에서의 암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. 현실에서의 알미란 어떤 방법론이나 또는 지식과 같은 것으로 그 알을 자각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잠재의식에서의 삶은 지식과 방법론 같은 것이 아니에요.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현실을 누리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알고 있다라는 감각 자체일 겁니다. 따라서 잠재의식에서의 삶은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각화의 개념과 일맥상통할 것이고, 종교에서 말하는 이미 받은 것처럼 행하라 라는 구절 자체와 또 일맥상통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현실에서는 더 나은 현실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의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의 암, 즉 어떠한 방법론이나 지식과 같은 형태로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방법론을 모르겠거나 어떠한 지식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가리킬 겁니다.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더 나은 삶을 향하는 지식의 부재, 경험의 부재, 그렇기에 거기에 따른 방법론의 부재, 이와 같은 부재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 불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이 자체가 질문자님께서 주신 이 질문의 본질이 될 거예요.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비교적 문제 해결을 향하는 방법론을 더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을 개척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. 첫 번째,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. 나의 현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
따라서 지금 당장의 방법론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정체성을 더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. 사실 이 느낌의 본질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차에 시동을 켜고 달릴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리고 악셀을 밟아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. 만약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.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핸들을 어디로 틀어야 할지, 어느 곳에서 속력을 내야 할지 아마 갈피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내 삶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을 끌어당길지 근본적인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해요. 내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또 내 삶의 철학을 고민해 보신다면 더 명확하게 내 삶의 방향성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 지식과 경험이 아직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대비 얕다라는 것을 메타인지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. 책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더 늘려보기도 하고 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견문을 늘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. 또 직접적인 배움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내 삶을 끌어줄 귀인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아마 지식을 쌓는다라는 목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에 대한 방법론은 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지식과 배움을 쌓아가다 보면 좀 더 명확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구체적인 방향이 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해 보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실제로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을 이룰 확률 또한 높아진다고 하죠. 이처럼 사소하더라도 내 삶에 무언가 깊은 몰입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드리곤 해요. 명상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알을 찾아갈수록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.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. 이때의 감각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몰입의 능력치를 더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자, 여기까지 57층 광장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. 질문자님의 삶이 성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